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만큼의 좌절과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거든요.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 보자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건에도 휘말렸지만 결국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대의 평범한 여자예요. 하지만 대단한 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자부하죠. 우리 엄마는 여장부 타입이셨거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처음부터 강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빠가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랑 언니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겉으로는 여리여리해 보여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엄마들인 것 같아요. 엄마도 아빠 없이 두 딸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우셨을까 싶어요. 원래 아빠가 살아계실 때 엄마는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그런데 준비도 없이 가장으로 살아야 하는 거였죠. 하지만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오랜 경단녀였기 때문에 취직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도전도 하지 않고 포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어보셨으니까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빠랑 연애하다가 결혼했으니 경력이라고 쓸 수 있는 게 없으셨어요. 게다가 특별한 기술도 없다 보니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하면 번번이 대놓고 조롱하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전업주부셨다고요? 아이 그러면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통하겠네요. 계속 집에나 계시지 왜 나오셨어요? 그냥 내조나 열심히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괜히 바깥에서 바람 쐬고 싶다고 나오신 거죠? 이런 일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배우면서 하면 됩니다. 인내심만 하는 자신 있어요. 그냥 경험 삼아 면접 보러 온 거 아니고 진심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자존심 부릴 생각 없거든요. 우리는 젊은 직원들이 많은 회사예요. 나이도 있으셔서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할까 봐 걱정된다고요. 요즘 댁 같은 분 뽑고 싶어 하는 회사 없어요. 우리도 같이 일할 때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하면 누군가는 뽑아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동정심을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정정당당하게 채용되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몇 번이나 불합격 통보를 받다 보니까 엄마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셨죠. 엄마는 진지하게 몇 날 며칠을 밤새 고민하셨어요. 특별히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셨던 것도 아니지만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해장국집을 차리겠다고 선언하셨죠. 웬만하면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계속 떨어지다 보니 방법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두 딸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언니는 엄마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이대로 굶을 수는 없으니 움직여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엄마는 본인이 자신 있는 일은 밥을 해먹이는 일이라고 덧붙이셨죠. 다행히 외할아버지도 손녀들이 굶는 모습을 두고 볼 뿐이 아니셨어요. 외할아버지 역시 우려 섞인 눈빛을 보내셨지만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애쓰는 엄마를 격려해 주셨답니다. 망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빌려주신 돈 무조건 갚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집 일으켜 세울 거고 보란 듯이 잘 살아갈게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힘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래,
그런 마음으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법이다. 당장 눈앞에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 너 하나만 보고 있는 딸들을 생각해라.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거예요. 먼저 간 애들 아빠가 마음 놓을 수 있게 저도 이 악물었어요. 우리 애들이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우여곡절 끝에 해장국집을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장도 직접 보고 새벽부터 나와서 재료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서빙까지 하셨죠. 장사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손 하나 빌릴 여유도 없었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거든요. 장사는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오픈 첫날에는 외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와주셨지만 그 후로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서 엄마가 재료만 잔뜩 준비해 놓고 덩그러니 가게에 앉아 계시는 날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하루 이틀은 그렇다 쳐도 일주일이 지나도 손님이 뜸하니까 엄마도 속이 많이 타셨을 거예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던지며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눈길을 끌어보려 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칠 뿐이었죠. 그러다 한 번은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국을 맛보더니 그냥 나가버리셨대요. 엄마는 그날 밤 주방에서 국물을 다시 끓이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연구해서 간을 조절하고 직접 시장에서 공수한 재료를 쓰면서 맛을 조금씩 보완해 나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정성을 알아본 것인지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단골 손님은 국물이 깊고 맛있다며 바로 다음 날 친구까지 데리고 왔죠.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하나둘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엄마도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었죠. 엄마는 한숨 돌리기보다는 가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24시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셨고 직원들을 열어두신 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장을 보러 다니셨고 거래처에 방문해서 식재료가 얼마나 싱싱한지 눈으로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랑 언니 역시 그런 엄마를 지켜보면서 다시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빠가 떠나고 한동안은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몸을 사리지 않고 도전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엄마 덕분에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 무용학원을 차릴 수 있었죠. 아이, 엄마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가 볼게요. 그동안 우리 뒷바라지 해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한테 떳떳한 모습 보여드릴 차례예요. 언제는 떳떳하지 않은 딸이었나? 무용학원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너네는 내 예쁜 딸들이야. 너희도 내가 초반에 식당 때문에 힘들어할 때 지켜봐 줬잖아. 혹시 잘 안 되더라도 포기만 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 잘 되더라고. 알았어요. 엄마 딸들인데 포기가 쉽게 되나? 엄마가 역시 내 딸들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달릴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그러셨듯이 우리도 쉬운 마음으로 학원 열겠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필사적으로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엄마 덕분에 자립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장사가 잘 되는 것과 별개로 언니랑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우리 힘으로 벌고 싶더라고요. 물론 무용학원을 처음 차렸을 때는 쉽지 않았어요. 학원을 차린다고 하면 막연히 아이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거든요. 홍보 전단지를 직접 돌리러 다니고 SNS에 광고도 올렸지만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수강생이 적다 보니 운영비도 빠듯했고 공과금 납부일이 다가올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 딸인데 포기할 수는 없었죠. 무료 체험 수업을 열고 지역 맘카페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학원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니까 저도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선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금방 호감 가는 외모에 말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가 술술 풀리니까 함께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서로 아이를 둘씩 원하는 것도 같아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무용학원 건물에 공유 주방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저를 보러 학원에 찾아올 때마다 공유 주방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공유 주방에서 배달 음식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 있는 거냐고 물어봐도 그냥 둘러대기 바빴고요. 그런데 어느 날 대뜸 회사를 관두고 공유 주방에서 분식 배달을 하기로 계약까지 마쳤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나 회사 관뒀는데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 다 나름의 계획을 세워두고 사직서 냈거든. 공유 주방 계약했고 이제 분식 배달하면서 살 거야. 떡볶이가 어디를 가든 주요 고객 확보할 수도 있고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 그동안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너무 갑작스러운데? 회사만 다니다가 자영업을 뛰어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무리 떡볶이가 접근성이 좋아도 포화시장이라 자리 잡기 힘들어. 게다가 요리에 자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동안 나름 레시피도 배우고 다녔어.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한 거 아니고 충분히 고민했다고 생각해. 겁난다고 도전을 미루기만 하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해해줘. 솔직히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렸다는 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본인 인생에서의 도전인 거니까 강하게 말리진 않았어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워라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서 데이트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기는 했죠. 저 역시 도전해서 지금의 상황에 도달한 거니까 남자친구도 힘낼 수 있기를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가게 상황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배달 어플에 입점까지 하고 분식집을 시작했는데 막상 예상과 달라서 많이 주눅들어 보이더라고요. 주문이 너무 안 들어오는지 공유 주방의 다른 업주들은 바쁘게 조리하는데 남자친구만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언니랑 같이 한번 주문해 먹어봤어요. 그런데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재료 순환도 늦어서 음식 맛이 깔끔하지도 않고 텁텁하더라고요. 이래서야 다른 손님이 우연히 주문해서 먹어본다고 해도 재주문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겠는데? 처음에는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지. 과감하게 싱싱하지 않은 재료는 갖다 버려야 돼. 내 생각도 그래. 당장 주문한 것만 보지 말고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게 좋은 이미지로 눈도장 찍는 게 중요해. 잠깐 장사할 거 아니고 회사까지 관두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조급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 조언은 고맙지만 쉽지가 않네. 직접 요리를 시작해보니까 다 내 자식들 갖고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도 싱싱하지 않은 재료를 갖다 쓰는 게 맛에서 느껴진다니까 바로바로 교체해야겠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도 그걸 알지만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한 번만 쓰고 남은 건 전부 갖다 버려야 하는 수준이라 막막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매일 배달 어플로 다른 분식집 리뷰나 바라보고 있거나 다른 공유 주방 업주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게다가 분식집을 오픈하기 전에 저한테 당당한 모습으로 호언장담했던 터라 많이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기분을 환기시켜 주려고 데이트했는데 그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진 게 확연히 드러났거든요. 예전에는 주도적으로 데이트 코스를 짜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가게가 잘 안 풀린 이후로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저한테만 맡기고 결정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같이 카페에 앉아 있다가 잠깐 제가 화장실에만 다녀와도 테이블에 엎어져서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적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가 떠오르더군요. 우리 엄마도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가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몇 번의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게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들어다가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줬어요. 비록 분식이랑 해장국은 완전 다른 장르이긴 했지만 우리 엄마 손맛이 워낙 좋고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도 엄마 가게에 방문하고 나서는 완전 감탄하더라고요.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고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보더니 진짜 능력 있으시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 가게에 자주 와서 배워야 되겠다고 다짐하더군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놓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이 말했던 대로 지켜나갔어요. 실제로 공유 주방에 가보면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제가 우리 엄마 식당에 가면 거기에서 자주 발견되더라고요. 배우려는 태도는 너무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 업장을 두고 여기 와 있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걱정스럽기도 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울 것 투성이야. 내가 진작 분식집 도전하기 전에 이런 과정부터 겪었어야 하는 건데. 진짜 너무 대단하셔. 당신이 이런 분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야무지게 무용학원 운영할 수 있는 건가 봐.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준 게 당신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나도 좋아. 하지만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거의 여기에만 상주하는 것 같던데. 당신 가게 계속 비워놔도 돼? 괜찮아. 어차피 주문도 거의 없고. 나는 이거 배우는 게 더 중요해.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려고 하거든. 괜히 2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 이도저도 안 돼. 일단 배우는 것에만 힘쓸 거야. 우리 엄마도 남자친구가 너무 자주 오니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배울 의지가 있더라도 자기 가게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가 자빌부터 시작해서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성실해 보인다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주방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재료 손질이 끝난 후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고 식기 정리도 도맡았죠. 처음엔 서툴러서 접시를 몇 개 깨먹기도 했지만 꾸준히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분들도 하나둘 요령을 알려주기 시작하셨고 점점 손에 익어 가더라고요. 엄마가 요리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면서 메모도 하고 틈틈이 질문도 던졌어요. 재료 손질법을 배우면서는 칼질이 어설퍼 손을 베기도 했지만 아픈 기색 없이 계속 연습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엄마도 남자친구의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것 같다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얘 의외로 손재주도 있고 성실한 것 같아. 이런 애들은 잘 될 수도 있어.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삽질한 것뿐이야. 한번 길을 딱 더 주면 본인이 알아서 헤쳐나갈 것 같아. 요즘 이런 남자 만나기 힘들다. 엄마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처음 보네. 저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웠는데 뭐 배우려는 의지가 있나 봐요. 금방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저런 마음가짐으로 배우고 자기 가게 차리면 결국엔 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우리도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잖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자. 엄마 식당에서 점수를 따고 호감을 얻은 남자친구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아무나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남자친구가 엄마 식당에서 일을 배우니까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저를 식사 자리에 따로 초대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미리 남자친구 통해서 물어보셨고 제 취향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자리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계속 제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시면서 더 먹어야 한다며 챙겨주셨고 남자친구 아버지는 맛있냐며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보통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면 긴장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에 놀러 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괜히 분위기 잡지 않으시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우리 엄마가 딸들에게 기대지 않고 본인 일을 하시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식당이 규모도 크고 손님도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혼자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식당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거 보면 진짜 존경스럽다니까요. 단골도 정말 많아서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몇 번씩 본 손님도 있을 정도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결혼도 안 했으면서 벌써 장모님 자랑하려 들고, 아이고, 팔불출이네. 솔직히 장사 시작하겠다고 하고 배우러 다닌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는데 확실히 너한테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음식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라 손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하고 직원들을 어떻게 부려하는지 다 익히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일하게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반성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에게 우리 엄마가 정말 능력자라며 자랑했습니다. 저는 민망한 기분도 들었지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이렇게 든든한 멘토를 만나서 아들이 많이 배울 수 있겠다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셨죠. 그렇게 양가에서도 슬슬 우리 사이에 있는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가 아직 본인 가게를 번듯하게 자리 잡은 건 아니지만 일하는 스타일을 보니 너무 착실하고 우리 엄마 말을 경청해서 좋더라고요. 이 남자와 미래를 계획해 나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 줄 때는 엄마의 장사 철학이나 태도를 배워오기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마치 본인이 우리 엄마 식당을 물려받을 후계자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정작 저랑 언니는 우리 엄마 식당을 맹세코 탐내본 적 없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같이 손맛 없는 사람들이 이어받아봤자 엄마가 고생해서 일군 식당에 폐를 끼칠까봐 걱정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엄마가 식당에 만들어뒀던 규칙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요리도 배웠고 운영 방식도 감 잡았다고 생각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식당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야. 예약도 받고 배달도 시작해보자. 사업적으로 규모를 키워야지.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생각 없으셔. 직접 귀한 발걸음 옮겨주신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거든. 괜히 설득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나도 우리 엄마 의견을 바꿀 생각 없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 사람들이 좀 더 접하기 어려운 식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고. 고급화 전략을 하면 TV 방송국에서도 섭외오고 더 유명해질지도 몰라. 난 엄마 방식대로 계속 해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은 어쨌든 본인 가게 하나 키워본 적 없고 우리 엄마는 이미 200평 규모의 식당까지 키우신 분이잖아? 엄마 뜻대로 하시는 게 맞지. 시장 상황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하지만 남자친구는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본인 가게를 제대로 살리기보다 엄마 식당을 확장하는 게 더 큰 기회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엄마 식당은 남자친구한테 남의 가게인 건데 왜 본인 소유인 것처럼 계획 세우고 싶어 하는지 납득이 안 갔어요. 우리 엄마 식당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건 좋지만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한 번은 저한테 데이트하자고 불러냈는데요. 본인 마음대로 밀키트 제작 강의를 예약해두고 같이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잘 나가는 식당이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하게 많으니까 배워두자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남자친구 본인이 경영을 맡아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고요.
당연히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식당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선 밖으로 키우고 싶어 하실 리도 없고 저 역시 괜히 가족 사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원래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잘 풀렸다고 해서 능력 없는 주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버리면 배가산으로 가버리기 쉽상이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니까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유혹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무용학원을 왜 차렸겠어. 진작 엄마 식당에서 카운터 맡아 용돈 받으면서 살았겠지. 우리 자매도 그렇고 엄마도 그런 거 관심 없어. 왜 그렇게 가족끼리 정이 없는 거야? 집안에 뭐 남다르게 성공한 식당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이어받을 생각부터 하지 않아? 당신은 당신 학원 꾸리기 바쁘고 어머님은 어머님 식당 챙기기 바쁘시니까 내가 그 사이에서 조율해 주겠다는 거라고. 나는 당신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우리 집은 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각자 몫을 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괜히 들러붙어서 콩고물 떼어 먹을 생각 없다고. 괜히 엄마 가게 물 흐리지 마. 남자친구는 이게 다 가게의 미래를 위한 거라는 식으로 선이라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한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한테 따로 어필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도 저랑 같은 입장이셨죠. 그동안 남자친구 전에도 가맹점 사업 제안이 몇 번씩 들어왔고 밀키트 제작 권유도 있었지만 엄마가 거절하셨더라고요. 엄마는 본인이 애정으로 키운 식당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지는 건데 남들한테 맡길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엄마가 관여해야 마음이 놓이는데 사업 규모가 너무 커지면 불가능하다고 걱정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남자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몰래 말씀드린 거였지만 엄마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혹시 저와 남자친구 관계에 금이라도 갈까봐 걱정하시면서 연락 주셨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은 왜 우리 집안이 식당을 더 키우려는 계획에 소극적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자식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고생을 덜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식당은 언제 사람들 취향이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 다른 돈 들여올 곳을 만들어 두는 게 좋잖아. 저는 엄마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엄마가 고생해서 이루신 건데 이제 와서 딸이라는 이유로 참견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찾아와 주신 손님들한테 보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유, 그래도 현실적인 생각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도 평생 불 앞에 계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무조건 변화를 반대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게 진짜 나중을 위한 건지 생각해 봐야지. 우리 엄마는 노후 준비 충분히 해두셨으니까 혹시 자식들한테 부담 주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만 마음 놓으셔도 돼요. 엄마는 정말 손님들과 소통하시는 게 즐거워서 최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말씀하셔도 우리 가족 생각이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엄마의 결정만을 따를 거라고 분명히 못 박으니까 남자친구 식구들은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당당했죠. 남자친구는 우리 무용학원까지 찾아와서 진지하게 충고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바로 근처에 본인의 폭삭 망해버린 업장이 있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고집 부리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뭘 걱정해? 괜히 우리 엄마 귀찮게 하지 마. 당신을 우리 엄마 식당에 소개한 건 당신 가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거였어. 우리 엄마 식당 가지고 말 얹으라는 게 아니었다고. 지금은 무용학원이나 해장국집이나 다 잘 풀리고 있어서 방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고 업계도 어떤 불황이 찾아올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바짝 벌어놔야 된다고. 그렇게 상황 판단 잘하고 업계 동향도 잘 보는 사람이 왜 정작 본인 가게는 소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야? 파리조차 안 날리는 가게부터 어떻게 해보지 그래.
당장 본인 앞길도 손대지 못하면서 우리 엄마 식당에 참견하지 말라고. 제가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받아치니까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본인에 대한 지적이 나올까봐 두려웠는지 곧바로 대화의 주제를 돌렸어요. 우리가 결혼을 염두한 채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의논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할 신혼집 사이즈를 두고 터무니없이 큰 사이즈의 전셋집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울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적당한 규모를 고려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후보로 골라온 전셋집들은 하나같이 운동장 같은 거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양가 부모님들 손 빌려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남자친구를 남편감으로 생각해두고 있었던 건 지금 당장은 번듯한 수입원이 따로 없더라도 인간성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사 다닐 당시에 모아뒀던 돈을 보면 허세 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모아뒀다는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허황된 상상에 부풀어 있는 남자친구한테 꿈 깨라면서 그 전세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식당이랑 백년가약을 맺기라도 하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결혼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우리 엄마 식당과 비교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의 번지르르한 말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 부탁드릴 생각 없는데? 우리 엄마도 각자 알아서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셔. 당신 부모님도 아니고. 아니 우리 엄마한테 당연히 도움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뭔 정신머리야? 그게 말이 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지원해줄 능력도 되면서 딸 결혼에 도움도 안 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대단한 식당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딸내 부부가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꼭 보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괜히 욕심 부리지 않으면 허리띠 졸라맬 이유가 없어. 예산에 맞는 것들 고르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당신은 나랑 결혼하는 것뿐이야. 아니, 우리 엄마 식당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없어. 남자친구는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보고 괜히 자존심 부려가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야 한다며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니도 형부와 결혼할 때 도움받지 않고 두 사람이서 작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해 차근차근 넓혀 나가고 있다며 설명해 줬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예상도 못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 안 된다며 갑자기 허공에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도 없이 쌩안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진 남자친구의 행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배우자 집안에서 손을 뻗어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지. 당연하게 기대하는 건 염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남자친구가 얼마 안 가서 진심으로 본인이 경솔했다며 사과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예 며칠 동안 연락도 끊어버리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저는 양가의 허락을 받아 결혼까지 이야기 나눴던 사람이 단순히 원하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 남자한테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놈은 저를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남자친구 놈이 갑자기 우리 무용학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거든요. 제가 잡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무슨 염치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꾼몬이 아니야. 잘못했으면 엉뚱한 집안으로 장가들어서 인생 말아먹을 뻔했네. 자기네 식당도 아니면서 어디 가르치려던 거야? 어떻게 모녀가 똑같이 낯짝 두껍게 연기를 한 거지? 와, 내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 누가 누구 보고 사기꾼이래? 너처럼 음침하게 남의 식당 노리는 놈이 감히 누구 보고 소름이 돋는다고 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 가족은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왔어. 남이 일어놓은 거 집어삼키려고 한 적 없다고.
와, 이거 뻔뻔하게 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안 그래도 너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게 수상했어. 이 세상에 돈을 거부하는 똥멍청이가 있을 리 없잖아. 알고 보니 남자친구 놈은 제가 식당 확장하는 것도 관심 없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엄마 도움받을 생각도 없어 보이니까 뭔가 뒤가 구리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당 영업 신고증에 명의가 엄마 이름이 아닌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업원이면서 사장 놀이한 거냐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계속해서 결혼 사기당할 뻔한 거 아니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결국 저랑 결혼하기보다 우리 엄마 식당이 탐났던 겁니다. 우리 가족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뒤에 가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짐작하고 찾아낸 게 우습더라고요. 남자친구 놈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침까지 튀기면서 울분을 토했어요. 한 번 장사가 망했으면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억울해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누가 보면 내가 네 식당을 빼앗기라도 한 줄 알겠어. 원래부터 네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도 결혼했으면 언젠간 내 것이 됐을 거라고. 어쩐지 내가 더 큰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제안하는데도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는 게 뭔가 이상했어. 애초에 너희 집 식당이 아니었으니까 더 키울 필요가 없었던 거네. 왜 그렇게 남의 가게에 관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장사 소환이 좋으면 스스로 일어나면 되잖아. 우리 엄마 식당을 기반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어? 네 것으로 시작해서 성공시킬 자신은 없나 보지? 남자친구 놈은 한껏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 앞가림이나 잘 처신하는 게 좋겠다고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놈의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니 감정이 더욱 격해진 것 같았죠. 남자친구 놈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당장 파혼하자고 선언했습니다. 본인이 후계자라는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식당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었다는 식으로 서러워하더라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남자친구 놈이 배우려는 목적으로 어설프게 일을 도왔어도 단순히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급여를 꼬박꼬박 주셨거든요. 헌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가 의문이 들었죠. 남자친구 놈은 본인의 부모님도 우리 집안이 너무 고지식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런 실체까지 갖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본인의 부모님도 자기 일처럼 우리 엄마 식당이 더욱 번성하기를 고대하셨다고 했어요. 시키지도 않은 짓들을 해놓고 왜 배신당한 것처럼 구는지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놈이 알게 된 진실의 깊은 곳까지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래, 네가 속았던 건 맞아. 지금은 우리 엄마 식당이 아니거든. 우리 엄마는 계속 식당을 이어갈 의지가 있는 다른 직원분께 넘겨드렸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200평 규모로 키워내신 건 맞으니까 네가 배우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서 소개시켰던 거야. 왜 넘긴 건데? 왜? 식당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도망치듯이 떠넘긴 거지? 그래놓고 지난 영광에 취해서 나보고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했던 거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물려받을 준비한 거고. 우리 엄마는 이제 그 상가의 건물주거든. 나는 건물주 딸이니까 굳이 식당의 규모를 키워나가기보다 당장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것뿐이야. 굳이 무용 전공해놓고 식당 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남자친구 놈은 제 말이 시작되니까 못마땅하던 얼굴이 점점 혼란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평생을 노력하신 끝에 상가 건물주까지 되셨다는 비밀을 밝히자 입을 떡 벌린 채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전하 언니나 건물주 딸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을 놀고 먹기만 하면서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만 급급해서
엄마가 식당을 처음 설립했을 때 철학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나갈 이유도 없었죠. 우리 엄마랑 새로 식당을 이어받기로 한 직원분도 마찬가지셨어요. 물론 예약을 제공하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우리 식당은 메뉴가 해장국이잖아요. 가게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주시고 직접 오셔서 드시고 가는 분들이 키워주신 식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 고객층의 연령대가 높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수익을 높이겠다고 진짜 고객분들의 문턱을 높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상가를 사신 지는 꽤 되셨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식당 자리만 사셨다가 월세로 나가던 돈이 절약되니까 상가까지 구매하실 재력이 쌓이셨던 거예요.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시느라 관절이 성한 곳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식당에는 애착이 있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인수인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직원에게 넘겨주시면서도 갑자기 맛이 변해버렸다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 여전히 도와주고 계셨던 거죠.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남자친구 놈은 믿을 수 없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사실이라 하니 바로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파혼하자고 했던 거 사과할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내가 그냥 잠깐 실망해서 경솔했던 거야. 마음이 떠났다거나 싫어져서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화해하고 다시 의논해보자. 내가 화해를 왜 하는데? 난 잘못한 거 없고 너 혼자 진실을 알게 됐다느니 사기꾼이라느니 하면서 날뛴 거잖아. 너는 지금 화해하자고 할 게 아니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분위기 파악 안 돼? 원래 사람이 흥분하면 막말하기도 하잖아. 물론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잘못했어. 그래도 아직 양가 어른들은 모르시니까 우리 둘이 마음만 풀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이제 식당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을게. 너나 니네 부모나 사돈들 집안 식당 가지고 헛소리한 건 똑같으면서 너는 나를 바라는 게 아니야. 회사에서도 당당하게 나왔는데 막상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잖아. 아우 너 같은 거랑 사느니 평생 혼자 살겠다 야. 남자친구 놈은 이제 와서 제 비위를 맞춰보겠다고 애썼지만 저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놈은 거의 울먹이면서 미련을 둔 채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파혼을 물은다고 해서 제가 따라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 정도로 우리 엄마랑 제가 친절을 베풀었으면 이제 알아서 좀 살아가라고 일갈했어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는 저한테 걷어차이듯이 쫓겨났는데요. 살 길이 이것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지 끈질기더라고요. 전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까지 싹 다 데리고 우리 엄마 식당 앞에 찾아왔거든요. 문 앞에서부터 우리 엄마를 부르며 간절하게 이야기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가 봐도 사연 있어 보이는 얼굴로 얼쩡거리니까 손님들도 궁금해했죠. 전 남자친구 부모님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손님들한테 피해가 되고 싶지 않으니 바깥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식당이 바쁘니까 이러지 말라고 거절하니까 그러면 얌전히 기다리겠다면서 직원들을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방해만 될 뿐이었어요. 안 그래도 손님들이 몰려있는 식당인데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 주방과 홀 사이를 같이 오가고 있으니 동선도 엉켰고요. 괜히 서빙해보겠다면서 주문을 헷갈려 엉뚱한 테이블에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그릇을 엎질러 뜨겁고 따갑다면서 우는 소리를 내더군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니까 썩 나가라는데도 고집이 장난 아니었어요. 설거지를 돕겠다고 싱크대까지 기어코 오더니 접시만 깨뜨릴 뿐이었고 손님들한테 물을 따라주겠다며 나섰다가 쟁반을 뒤집어 버리기도 했죠. 엄마는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무시하려고 애쓰셨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와서 해보니까 일이 너무 어렵네요.
이런 일을 젊었을 때부터 혼자 해내시고 예쁜 딸 둘까지 키워내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비록 저희가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우리 아들이 잠깐 철이 없었던 거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렸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던 건데 이렇게 험하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고 얌전히 말 잘 듣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따님을 설득해 주세요. 저 이대로 파혼할 수는 없어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많이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여기가 구제센터도 아니고 한 번 무너졌다고 다시 받아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제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시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요. 우리 엄마는 여장부로 살아오셨던 만큼 얄짤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이 애걸복걸했지만 차갑게 선을 그으셨죠. 전 남자친구 부모님은 본인들까지 와서 자존심을 굽혔으니 뭔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 엄마가 딱 잘라서 거절해버리니까 당황스러워하면서 우물쭈물 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서야 전 남자친구 가족들은 쓸쓸하게 쫓겨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이 많으시기는 하지만 아무한테나 감정적인 호소를 허락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 남자친구는 나름대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머리를 굴렸나 봐요. 공유주방에서 차렸던 분식집은 이미 한참 전에 망했으니까 버렸고 이번에는 우리 엄마 식당에서 배웠던 대로 해장국집을 차려보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엄마도 성공했는데 본인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각오였던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가 해장국집을 차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해장국에 일가견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저 우리 엄마 식당에서 잠깐 일 배운 게 전부였으니까요. 심지어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하던 일을 관뒀다고 하더군요. 해장국집을 가족 사업으로 키워보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한 거죠. 우리 식당에서 레시피는 눈치껏 배웠으니까 자신만만했나 봐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그렇지 자리도 크게 빼서 입점했더라고요. 뭔 배짱이냐고 마이크 들고 쫓아가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네 가족들은 막상 손님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냥 해장국집이 아니라 보약이나 다름없는 해장국을 끓인다면서 미리 예약하고 와야 들여보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예약도 전화 예약이나 안내판에 써두는 게 아니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만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모두 쫓겨난 거였어요. 해장국은 원래 서민적인 음식인데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고집부린 거였죠. 당연히 식당은 보기 좋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식당 단골 손님이 이미 거기 별로라고 경로당에 다 소문이 나버렸다면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이고 내 친구가 거기 한번 갔다가 기분만 왕창 상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봐도 해장국 하나 먹으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고. 아이 참 어이없어서 나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길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안 했다고 문전박대하더라니까. 그거 뭐 해장국 한 그릇 먹는데 무슨 호텔 체크인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별난 사람들이 많어. 아니 웃긴 건 또 있어. 거기 가면 해장국 한 그릇이 2만 원도 넘는다니까. 게다가 반찬도 기본 김치 하나 딸랑 주고 추가하려면 돈 내야 한다던데 이게 말이 돼? 어쨌든 나는 거기 안 갈란다. 아이고 보약이고 뭐고 여기 와서 따뜻한 해장국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속 편해. 전 남자친구 가족들은 일자리도 못 구했는데 빚만 눈덩이로 떠안게 된 겁니다. 한편 우리 엄마는 최근에 식당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는데요. 다행히 가게는 여전히 굳건하게 영업 중이에요. 직원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일을 배우셨는지 알기 때문에 엄마도 흐뭇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본인 노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저랑 언니한테는 힘들면 꼭 기대라고 하신답니다. 하지만 저랑 언니는 앞으로도 무용학원에 매진해서 엄마에게 부담되지 않고 각자의 몫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맞선을 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알고 지낸 사람 중에서 인연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버티고 나아가면 결국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저희 엄마처럼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응원할게요.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